순서는 이병희 CEO의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과 장성균 CPO의 개발 로드맵 및 자원선 순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와의 IR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병희 CEO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NF 이병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LNF의 24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초청에 참석해 주신 친애하는 주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 20년 사업계획 매출 계획은 IETL LCM의 이거에 의한 매출 비중 확대로 매출 7조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지원 부문자의 목표 보고대로 작년에 3.9조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180%의 성장을 통해서 7조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7조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는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하이니켈 NCM의 비중을 65%에서 70%까지 매출 비중을 올릴 계획이며 현재 성장되고 있는 EV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을 22년에 68%에서 23년에 75% 확대함으로써 현재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실제 올해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LNF에 대한 그림은 뭐냐? 실제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23년에 7조 매출에서 26년에 약 26조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는 미래성장 공급 발판을 위한 글로벌 고객 및 인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실제 23년의 기준에는 기존 고객 기준으로 매출을 집중하고 있지만 26년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기존 고객의 계획 경장을 포함하여 약 46%에 해당하는 해외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인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현재 23년 대비 26년에 매출 규모는 약 3.7배가 성장이 되지만 현재 23년부터 26년 사이에 인원은 약 2.2배 성장을 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실제 표준화, 자동화,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단어로서 실제 인원 증가 대비 인원에 대해서 최적의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6년에 글로벌 마켓에 대해서 현재 예상되어지고 있는 양은 3,200kWh 정도 되겠습니다. 현대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기대는 약 28.7%. 회사에 대해서 매출 목표는 시장의 성장수보다 높은 30% 이상의 매출 목표를 잡고 실제 23년에 76%에 해당되는 시장 점유율을 26년에 10%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3년에 75%에 해당되는 매출 비중인 EV 시장의 매출을 26년에는 94% 정도에 해당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초청에 참석하시면서 궁금하시는 내용 중에 LNF 이 공장 잘 돌아가? 상공장 잘 건설되고 있어? 그 대답은 예입니다. 실제 이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 상공장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26년 약 30만 톤의 캐파를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대응을 하는 캐파를 확보하고 실제적인 시장에서의 키 프로젝트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회사의 비전인 그린 에너지 소재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는 회사의 목표는 팀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사 구성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개발 로드맵 및 LNF만의 자원선 순환 구조에 대한 장성균 CPO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NF CPO를 맡고 있는 장성균이라고 합니다. 네, 내용을 소개해 드릴 때 좀 다른 전문적인 용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에 LNF가 양극팔물질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난 20여 년간 LNF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적시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IT 모바일 계열에서 LCO 그리고 523 NCM을 시작해서 파워툴용으로 NCM70 그리고 지난 EV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NCM의 니클 90%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하여서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되는 EV 시장과 그리고 ESS 시장 그리고 로봇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NCMA 리클 95% 제품을 2024년 출시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단결정 제품의 시장 선도를 위해서 단결정 제품 95% 이상도 24년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진행되는 2차전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코발트 S, 코발트 프리로 불리고 있는 NMX 제품 그리고 LFP 제품도 25년 내 출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달성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핵심 과제로 3대 핵심 과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료 혁신. 재료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시장 선도 제품 개발을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혁신. 생산 혁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로즈 루프 밸류 체인. 다른 회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환경 친화적 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환경 친화적인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혁신 분야. EV 시장은 롱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 그리고 새로운 신규 케미스트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롱레인지 부분은 하이니클, 저희가 지금 가장 잘 차별화돼서 진행하고 있는 NCMA 제품을 니클 95% 이상 NCMA 제품을 포함한 1종을 24년 내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단결정 제품, 최근에 NCMA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결정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결정 제품도 시장 출시하면서도 차별화 제품을 달성하기 위해서 니클 95% 이상 단결정 제품을 포함한 NCMA 단결정 제품 2종을 24년, 25년에 양산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탠다드 레인지입니다. 스탠다드 레인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니클 함량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품입니다. 니클 함량을 낮추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볼테이지를 높여서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다결정 제품. 4.2V 현재 사용하는 전압에서 4.3V NCMA 제품 다결정 제품을 25년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코발트 프리, 코발트 S 제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단결정 제품 4.2V, 4.4V로 올리는 단결정 제품의 경우 고객사와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26년 SOP를 예정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결정 제품에서도 추가적인 차별화를 내기 위해서 4.2V 제품에서 4.45V 제품까지 전압을 올리는 NCMA 스탠다드 레인지 단결정 제품을 26년까지 SOP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다른 케미스트리를 적용한 스탠다드 레인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NCMA를 이용한 스탠다드 제품보다 에너지 용량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가격적인 차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케미스트리 제품으로는 LFP를 25년까지 양산 예정이며 LFMP를 추가 개발하여 26년에 양산 예정입니다. 또한 하이망간으로 알려져 있는 망간리스 제품도 26년까지 양산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리튬 가격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있겠지만 나트륨 전지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 27년 나트륨 전지용 양극재를 양산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전고체형 양극재, 전고체형 양극재도 고객사와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7년까지 양산 예정입니다. 다음 생산혁신입니다. 아무리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잘 해오고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혁신이 동반돼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혁신을 통한 세계 최고 생산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극화물질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양극화물질 분야는 생산 설비 등이 기존의 산업에서 채용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자체 디자인을 한 제품을 저희 양산 라인에 도입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극재 제품은 현재 저희가 그 부지의 캠 1을 시작했을 때 약 그 100%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는 저희가 200% 수준까지 생산성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저희가 자체 설계한 설비를 채용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300% 수준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당사의 전구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사는 전구체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구체 기술이 중국 외로 나왔을 때 얼마만큼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는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구체를 생산했을 때 100%로 봤을 때 현재 당사는 약 170%의 생산성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또한 25년도에 전략적 협업을 통한 전구체 램프업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구체 램프업을 이루는 신규 공장에서는 약 현재 시장에 알려진 제품보다 200%의 생산성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리튬 분야입니다. 리튬 분야도 LNF 자체 설비 공장을 도입하여 투자 대비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친화적 자원 선순환 구축을 2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업스트림 신사업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그 자원 친화적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업체들과 리튬 분야, 메탈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부분에서 리사이클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원재료는 당연히 리사이클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원 선순환 구조에서는 환경 폐기물인 망초, Na2SO4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리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업체와 저희와 협업을 해서 망초가 발생하지 않는 리튬 컨버전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리튬 컨버전을 해서 양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 선순환 구조에서는 리튬뿐만 아니라 메탈의 자원 선순환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메탈의 자원 선순환 구조에서도 원재료에 리사이클, 블랙매스, 블랙 파우더를 포함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원재료, 황산니클, 전구체까지 협업을 통한 그 생산성 확보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구체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산 확대를 했을 때에 중국 이외에서도 충분한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전구체 시장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3대 기술 개발 과제를 설명드렸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와의 IR 코너입니다. 올해는 메리츠증권 노우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급변하는 산업의 구조와 LNF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주주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CEO 병인님은 생각보다 사업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을 상당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CPO 성규님은 저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LNF를 커버하고 있는 노우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먼저 여기 주주분들께서 아마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초 이후에 가장 파격적인 뉴스플로우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2월 28일 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기업 미팅을 하고 있다가 전화가 막 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와 양극재에 대한 직계한 공시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런 굉장히 좋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는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어떤 방송에서는 논바이닝이다 혹은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의 최대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상당히 불쾌하다 뭐 이런 식의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를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방송이라고 인정한다면 방송이겠지만 그 한 군데서 노이즈가 좀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공시 체계나 공시법 그다음에 그 주식 관련된 기관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공시가 되려면 공시법에 맞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계약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공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공시는 기업에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되는 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 보내서 그쪽에서 심의다 하고 어디 이런 거를 감히 공시를 그냥 장난처럼 사용해 하고 반려되기도 하고요. 그럼 또 그거 어떻게든 공시하려고 막 반려되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찍혀서 K모 부회장님께서 다 물량 빼라라고 했다. 예, 그런 적 없고요. 예, 사전에 저희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희의 최대 고객이고요. 아까 CEO께서 말씀 발표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한테는 거의 70~80%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다 사전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교감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경쟁사처럼 갑자기 이 다른 쪽하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쟁사 또는 자동차 카 OEM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신 예, 그런 거에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게 예, 저희는 솔직히 또 고객사의 높은 분을 만나고 왔다, 고객사의 높은 분하고 뭘 했다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고객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의성실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 에너지 솔루션의 본부회장님이랑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분하고 뭔가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 전화를 했다, 그거 일일이 다 여의도 가서 떠들어댄다고 하면 저는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겨야 돼요. 허위상도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거 언제 그렇게 일일이 다 떠들고 다니는지 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여기 주주분들도 이제 많은 믿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력들도 많이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대표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 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주가 심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방송에서 나온 거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데 펀더멘털 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확인할 수 있는 멘트를 저희가 답변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주주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차례를 한번 넘겨보고 싶은데요. 다른 것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전에 다 들었어요. 좀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거래처 다각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부분을 들었는데 자금을 어디서 만드는 이런 부분이 좀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앞서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참석하신 주주분께서 증자에서 자금 조달하면 주주가치 희석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때는 뭐 그냥 부드럽게 넘기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당연히 상장회사면 자금 조달은 시장에서 일부 조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게 주주가치 희석 이상의 이익을 주주분들한테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는 게 회사의 미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론이 됐건 증자가 됐건 저희가 해외 증설이나 그다음에 국내 추가 증설 관련해서 중장기 자금 조달 계획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주총에서 여담을 하면 안 되나요? 아마 그 또 풍문 때문에 그러시는 것. 저희는 이 표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안해동하는 경영 기조는 절대 안 따르기 싫고요. 전체 임직원하고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금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다각화. 지금 저희가 LG 팔고 있고 SK 팔고 있고 삼성 팔고 있고 도시바 팔고 있고 미국에 거기 하나 또 팔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CPO 성규님이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뭐 25년에 출시한다, 26년에 출시한다. 솔직히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NCMA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죽기 싫어서 경쟁사에서 전부 다 저희보다 1%씩 높여서 NCMA 다 발표했습니다. 양산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도 저희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이제 단결점으로 도망가거든요. 단결점에 지금 저희 CPO가 욕심이 워낙 많은 친구라서요. 단결점을 80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65, 뭐 여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한 7, 80 정도부터 시작해도 남들 못 따라오는데 저 친구 그냥 95부터 찍고 시작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또 저희가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외부에 얘기를 하시게 돼서 공론화가 되면 아마 일주일 안에 또 경쟁사에서 신문을 내겠죠. 96 내겠다. 96 이미 하고 있다. 이미 끝났다. 96, 97 한다. 이론적으로 97, 98 한다는 사람들은 다 뻥이니까요. SOP라고 적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SOP란 용어는 저희가 함부로 쓰는 용어는 고객하고 약속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그때 돼서 양산을 한다. 물론 뭐 고객사 사정이나 저희 사정이나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 뭐 분기나 반년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SOP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고객이 왜 1, 왜 2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 신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애널리스트님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저도 이제 들었고요. non-binding이라든지 아니면 LG에서 뭐 특별한 거래가 끊긴다든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심리나 그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나오나 싶었는데 뭐 차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7년, 8년째 오고 있거든요. 회사가 많이 컸어요. 최근 이제 구체적인 실적으로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뭐
자본도 많이 탄탄해졌고 그리고 인원도 많이 늘었고 일단 뭐 영업 실적이나 수준도 많이 했고 많이 좋아졌는데 따거나 그거에 걸맞지 않게 따라오지 못하는 게 IR 부분인 것 같아요. 주주들이나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뭐 많은 대중들을 모아서 쇼처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런 방식은 좀 더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이제 시총 2위, 3위 뭐 이렇습니다. 코스닥에서. 근데 그것에 걸맞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줌으로 하더라도 조금 일반 주주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리고 물론 이제 내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외부의 발표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분기에 한 번이 어려우시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마다 하는 게 어려우시면 대표이사님은 뭐 1년에 2번이라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점점 인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회사는 CEO나 CPO나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다 전문 분야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개선해 주셨으면 그런 쓸데없는 시장의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대표님 100% 수용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 의견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상에서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차라리 그런 부분을 일부에 불식할 수 있도록 아예 유튜브 같은데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3%는 나가는구나. 출연해보시면 3%가 아니라 3%가 어디든 간에 지금 저희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강남오리 채널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잘못된 정보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푸나로 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이제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수급에 영향을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경쟁사의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 피해는 개인 주주들이 받을 거고 우리 LNF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급이 그쪽에 몰리게 되면 LNF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본시장에서의 그 자금의 수급에도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부에 타개하기 위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뭐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그 전문가분들을 이용하였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영 무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NF 1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LNF에 대한 모든 기업 분석이라든가 장기 플랜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주주분들과 소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시청에 참여하시려고 하셨는데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못하시게 되어 거기에 소통하시는 장기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과 협의하에 제가 대신 그분의 LF 대주주 그리고 최소한 대표님께 드리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자, LNF는 정직합니다. 그런데 주주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소통 방식의 변경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2023년 3월 1일 기가 텍사스에서 인베스트데이와 같은 방식의 소통을 벤치마킹해 주길 요청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일부 초청받은 자리에 참석하지만 일반 주주를 포함해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행사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확인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대답해주는 과정도 도입이 됩니다. LNF 주주들이 이런 요구는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아니며 언론 플레이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부당한 요구도 아닙니다. 주주들이 그리고 미래 주주가 되고 싶은 예비 투자자들이 LNF라는 기업에 대해 루머가 아닌 팩트를 기준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LNF를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닌 회사와 오랫동안 정보 동락하며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듭 나는 그 어떤 기업보다 LNF는 정직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난 15년 동안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여러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소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소수에 머물지 않고 다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 LNF 대주주 및 그리고 최수환 대표이사께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끝으로 하인켈 양극재를 테슬라에 단독 공급하는 1차 vendor로 진입하는 큰 이익을 해내신 LNF 대주주 및 그리고 최수환 대표 이하 임직원 모든 분들께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 이 플로우상에서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주주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같은 양극재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공장이 완성됐다든지 이런 행사에 맞춰서 밸류데이 혹은 전략 설명 이런 것들을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이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3단계가 이제 올해 연말 정도 전후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주분들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주주,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 하시는 행사를 주최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9월인가 10월인가? 중국 9월, 10월 정도 될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유튜브 누가 출연할 거냐? 상공장 문 열어서 행사할 거냐? 이게 두 가지인데 일단 가위바위보를 열심히 해보긴 하겠습니다. 예, 무영님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상무 시절부터 알고 있고요. 예, 정말 고마우신 장기 투자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죠. 서서히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또 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약간 상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LNF IR 관련된 홍보 관련된 부분이 수면 위로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방식은 예, 유튜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는 예, 저는 LNF 투자자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저희 임직원들이 최대한 끝까지 노력을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우영님이 계속 거듭 강조하셨듯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NF는 지금까지 자금이 없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게 환경 관련된 문제가 됐건 뭐 대주주 또 대표이사 경영진의 주식 거래 관련된 일이 됐건 LNF는 예 정말 염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벌려고 하는 예 자산 주식에 대해서는 다들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투자소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투자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자기들이 돈을 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절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9월, 10월에는 준공식 맞춰서 좋은 날짜 잡아서 초청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허용 범위 내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사실은 모든 건 다 계획대로 되고 있고 잘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 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이 있고 그건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은 오는데 앞으로는 자원학과학교 차원에서 접근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 2006년부터 주주인데 작년까지는 LAF 추천 엄청 많이 모두 주시구나. 근데 지금 요즘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요. 배신? 배신하는 진짜 많이 느끼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너무 외풍이 약하고 사실 지금 선진이다 보니까 저같이 뭐 15년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흔들리는데 그러면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 28만 원, 20만 원 이런 걸 못 견딜 거예요. 큰 회사서. 기존의 주주들은 벌만 벌어서 솔직히 투자하는 거죠. 벌만 벌었는데 신규 투자를 받으면 신규 주주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에코프로 살래, LN도 살려면 다 에코프로 살 겁니다. 왜냐? 시장이 좋게 실제로는 우리가 새로운 주주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어떤 확신을 기술력은 좋은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LN 주식을 사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면서는 의장님이나 대표님께서 분명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1~2조짜리 회사인데 10조, 20조 한 회사인데 그런 대안없이 기술력이 최고야. 최고의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주주라고. 그 부분은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민의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질문을 주신 거를 이렇게 한번 드려보셨으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부드럽게. 네. 저는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지금 파트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바다 지역에서 이미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DOE로부터도 이제 대출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바다라고 말하는 지역 자체가 미국 현지 내에서는 리튬이라고 말하는 참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원재료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질문 자체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테슬라 직납을 하기도 했지만 과거 작년 하반기부터 언론에 영문 언론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레드우드가 파나소닉 향으로 물건을 이제 배터리 셀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거는 아까 첫 번째로 주주분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고객사 다변화 혹은 신규 고객사 확보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LNF의 최종적인 고객사가 주체가 셀 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주시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주가에 대해서. 질문이 두 개가 다른 건데. 은근슬쩍 질문을 끼워 넣기를 하시고. 제가 늘 그랬듯이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년 말에 IRA 화이트페이퍼가 백서가 12월에 발표가 됐죠. 예, 발표됐습니다. 발표됐는데 그 전에 기조는 미국 땅에 안 들어오면 죽어. 미국 땅에 공장 짓고 미국 땅에서 양재 만들어 였고요. 작년 12월 말 기준 백서는 양극재는 괜찮아. 한국 땅에서 만들어서 수출해도 돼. 가 백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서둘러서 제일 먼저 퍼스트 무버로 들어가는 게 능사냐?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저희가 공장을 짓는다, 유럽 땅에 공장을 짓는다 라고 발표하고 한두 달 주가 올라갔다가 1년 반이나 2년 뒤에 그 공장 돌아갈 때 연결로 마이너스가 흠뻑 들어와서 본사의 경상이익이 떨어지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올려놓고 한 달 팔고 초단기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경영을 그거 포커스로 하다가는 큰일 나죠. 배행입니다. 그건 양심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미국 진출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며 가장 좋은 시점에 나갈 것이다. 그게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베트남이 됐건 인도네시아가 됐건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는 걸 검토해서 가장 좋은 시점에 나간다 인 겁니다. 단지 회사의 이익에 가장 좋은 시점에 나간다인 것 뿐이지 회사의 주가에 가장 좋은 시점에 나간다는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 사회에서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그만둬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뭐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뭐 발표해 약속해 LNF는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발표하면 항상 지키지 않습니까? 발표를 뭐 꼭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예, 미국 진출은 엄청나게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마이크를 주고 싶은데 줬다가는 나중에 저 친구가 한 달을 저를 괴롭힐 것 같아서 지금 막 제 손에 쥐고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평균 한두 번, 일주일에 평균 3번이랍니다. 미국 주정부랑 미팅하는 게 일주일에 3번이고요. 고르고 있고요. 선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대신 발표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 나가는 게 저희 스타일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관련해서 절대 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는 저쪽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CPU가 마지막에 클로즈드로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예.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저 페이지는 그 청와대 회의 가서 처음으로 보고를 했던 페이지였는데요. 거기 보면 파트너십이라고 밑에 돼 있는 거 예리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파트너십이라고. 예? 가려서 안 보여요. 사각지대. 예. 거기 파트너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하셨다는 이 자료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고요. 여기 아래 파트너십 이 자료를 의미하시는 거고요. 아마 떠들기 좋아하는 회사에서는 거기에 이름 다 적었겠죠. 근데 그건 상도 이상 적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쪽에서 오픈을 양사간 합의된 시점 이전에는 오픈하지 말아달라. 우리도 말아달라. 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이름 대면 다 아시는 기업이고요. 다 큰 기업이고요. 거기에 들어갈 회사가 4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커미트먼트 관련해서 고객사 저희 CPO가 얘기 안 한 고객사만 해도 예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기업들 3-4군데는 다 있습니다. 조만간에 CPO가 발표하겠죠. 뭐 조만간에 예 해외 진출 플러스 커미트먼트 플러스 신규 고객해서 예 금년 안에는 연재물로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로 저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DS 자산 운용에서 나왔고요. 저희 뭐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LNF 주주로서 함께하고 있고 뭐 다른 분들이 이 얘기를 좀 빼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작년 주가에 상관없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성장했고 그리고 좋은 수주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LNF라는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도를 지키면서 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신 중장기 계획을 보게 되면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직 계열화까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있어서 상장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도를 지키는 것과 주가를 관리하는 것 혹은 높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경주가 올라서 저희 펀드 수익률이 올라 이런 걸 바라는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LNF랑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옵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뭐 저희랑 직접적인 경쟁사는 아니지만 같은 양극재 업체 주가가 그들이 직접 IR을 한 것도 아니지만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럼 사실 그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생긴 셈이거든요. 주가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도 계속 운전 자금도 많이 필요할 거고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때 조달한 것들로 조금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자회사들을 여러 개 꾸려나가는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충분히 벤치마크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가는 저희가 봤을 때 스탠스는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회사가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따라온다 회사랑, 그거랑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주가를 잘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인 뭐 주주친화 정책이라든가 저희가 배당을 많이 하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한 고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언젠가는 모든 산업이 그랬듯이 재료비 경쟁력이 없어지는 단계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는 거는 공정 경쟁력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일단 공정 경쟁력은 남들보다 탁월하게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아주 핫한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게 상당 부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하니까 꼭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변 분들한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뭐 그렇게 한 말씀하실 것 같네요. 저는 LNF가 2021년에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게 양극재 쇼티지 하에서 생산 캐파를 많이 늘려가고 또 앞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LNF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사실 관심을 갖고 이제 LN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낯이 익은 목소리죠. 제 질문입니다. 이제 양극재 증권사 레포트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양극재 쇼티지가 한 2025년까지 정도로 많이 보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양극재 쇼티지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이슈가 좀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LNF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캐파가 계획을 보면 2026년에 아까 이제 뭐 30만 톤이라 적혀 있었지만 해외까지 합쳐서 40에서 43만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타사 대비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가장 경쟁력이 좀 있죠. 포스코 케미컬이라든가 생산 캐파가 훨씬 더 높게 더 측정을 하고 있던데, 다른 회사들에 대한 생산 캐파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LNF는 더 추가적으로 알파되는 부분이 좀 주주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LNF가 왜 좀 고구마, 특히나 예전에 고구마 소리를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확실한 거 아니면 잘 안 했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뭐 사인하면 증설해, 레터라도 오면 증설해, 이게 너무나 그걸 충실하게 지켜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워낙 많은 예상 수주가 있어서 거기에 팩터를 0.5를 곱하자, 즉 예상이라는 접도가 붙은 부분의 캐퍼도 확보를 하자라고 한 게 지금 말씀드린 정도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내용이고요.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타사의 캐퍼 증설 계획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을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럽의 뭐 100%, 전기차 100%, EU 연합에서 의무, 뭐 미국의 30%, 주마다 다르지만 30%, 50% 의무, 그걸 현재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수에 곱해서
양극재 톤수로 환산하면 쇼티지다. 10년간 계속 쇼티지다. 이게 가장 시장을 프로미싱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갑자기 전기차 이건 농담입니다만 대표님 농담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양극재가 남아돌거나 아니면 쇼티지거나 그런 상황이 심각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LLF는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강해서요. 가동률은 항상 높을 겁니다. 공정기술력이 뛰어나면요, 재밌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70만 톤 양극재 캐퍼 깔아놓고 BEP 가동률 몇 % 정도라고 보시는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시간 되시면 생각들을 해보세요. BEP 가동률이 몇 %인지. 그러면 70만 톤 깔아놓고 수주가 50만 톤이 되면 저에서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나머지 20만 톤에 대한 직원 수가, 설비 투자비가, 그 다음에 직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 직원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11만 톤 목표인데 대략 2,000명 정도 되거든요. 목표가 2,000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게 존재하겠죠. 10만 톤에. 근데 20만 톤 수주가 빠진다. 그 고정비를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동률이 저하되면. LLF는 공정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치 플랜이 타사 대비는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말하는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교환사채 발행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상 질문 나온다. 언론에 나온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더벨에서 나온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더벨이요? 예, 더벨 맞습니다. 더벨이라. 그거랑 거의 흡사하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흡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헐값이 안 넘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풀 영상 요청이 있어서 미공개 자료들 중간에 몇 개 넣고 추가 자막 작업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이 작업으로 거의 일요일 하루를 다 쏟아냈습니다. 가치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스윙장인님, 조성민님, 김다경님, 광주오리탕님, 아빠렐라님, 명명님님, 임종성님, 루피님, MG님, 하지무님, 남해안님, 심플와인님, 베리소소님, 김진영님 진심으로 모두 감사드립니다.